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면은 이제 이민년 계묘월은 마지막이 되겠고, 내일 이제 청명 절입이 되면서 이제 청명전은 계묘월로 보지만 청명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갑진월로 넘어가게 되죠. 청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 때는 이제 청명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민년 계묘월에서 이민년 갑진월로 넘어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이민년 계묘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일간 정화일간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는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병화를 공부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해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있는 태양을 설명하는 것인데, 무조건 태양의 병화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태양도 음화인 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먼 은하계에 있는 태양 10배만한, 태양 100배만한 불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태양은 음화가 되는 것이어서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고요. 또 비유를 할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축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서 자연적으로 빛을 비추고 열을 발산하는 자연적인 개념의 자연 발생적인 개념의 불이라고 하면 등촉지화,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피우는 그런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음양의 성향이 다르고요. 태양지화와 등촉지화의 성향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뜨거운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고 천하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빛을 가지고 있고요.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을 가지고 천하를 밝게 비추는 것은 좀 부족하게 되고요. 또 정화의 열기를 가지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역시 병화만큼의 공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후, 추운 것을, 특히 겨울에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낫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면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난로를 피우게 되면 난로 있는 부분만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우의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보다는 정화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을 단련하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병화보다는 정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공이 병화든 정화든 화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면 천하를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의 열기, 정화의 열기를 뭘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병화라든가 정화가 왕했을 때 임수를 얻게 되면 수보양광을 해서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수보양광하고 솔직히 우리가 억제한다라고 하는 관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지만은,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명리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왕한신은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가 왕했을 때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 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명리학의 어떤 그냥 그 섬세한 어떤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이거는 물상학적으로 태양빛이 있는데, 달빛이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강이 있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병정화가 더 돋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물상학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물상학적으로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명력적인 이론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병화든 정화든 왕하면 관살로서 통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병정화는 개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임수를 보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화를 생조해 주는 목은 음목인 을목이나 지지로 묘목보다는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이 목을 생하는 것이 좋다. 양목이라고 하죠. 양목은 간목이 되는 거고 음목은 을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생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클 것이고요. 음목은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등촉지와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젖은 나무를 갖다 불을 피우면 불이 붙지 않거나 내지는 오히려 있는 불도 꺼트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 이제 다시 묘월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이 지나게 되면 내년 또 묘월이 1년이 지나야지 또 묘월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묘월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수 있고, 경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춘분점이라고 하고요. 가을에는 추분점이고요. 여름에는 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겨울에는 동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춘분보다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절로서는 봄이 되는데, 봄은 묘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이 되면서 방향은 어디다? 동쪽이다.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목이 세력이 왕한 계절, 즉 목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인묘질월은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이 쇠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언제다? 묘월이 목이 가장 왕성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이 왕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약해진다? 토가 약해진다. 또 수생목하기 때문에 목이 왕할수록 뭐한다? 수는 더 약해지죠. 수는 목이 왕하면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목왕 수축이라고 해서 목이 왕하면 토도 약해지고 또 수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토는 극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수는 목이 왕하면 설기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금은 솔직한 말로 극목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묘월의 금이 약한 것은 자연적으로 인월은 금이 절지이고, 금이 절지가 되고, 묘월은 금이 여기가 태지이기 때문에 목이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은 금 자체가 인묘월에는 절태지에 해당이 돼서 약합니다.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한다고는 하지만은 목이 인묘월에는 왕하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돼요? 결할 수 있다, 목왕 금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원령 하나를 가지고 다 유추해 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때 원령을 기준으로 일간을 보고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요. 화는 인월, 묘월 같이 왕하겠죠. 인묘월은 목왕절에 목은 화를 생하는 거죠. 목생화하기 때문에 목이 왕할 뿐만 아니라 인월은 삼양이 징기를 하고요. 묘월은 사양이 징기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인묘월에 내적인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화가 세력이 있으면서 인묘월은 목이 왕해서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화가 인묘월에는 세력을 얻을 수 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양화인 병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지화와 가기 때문에 목이 왕해도 금방 목다화식 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임수로서 수보 영광해 준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저 묘목이보다 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순목이 왕하면 정화는 병화와 달라서 인위적인 불에 인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화이기 때문에 순목이 왕해지게 되면 어떻다, 그 화가 목생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질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는 목 중에서도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지 순목인 을목이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묘목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다시 별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간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묘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중요한 것, 목이 가장 왕할 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하죠. 아까 말했던 목이 너무 많으면 화가 꺼지게 됩니다. 목다화식, 목왕, 목왕 화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이 왕하면 화가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경금이 있어서 저 목을 갖다가 쪼개서 정화를 살려줘야 된다.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묘월의 정화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데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해 주는 그러한 국세로 가면 사주의 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화인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리를 살펴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일간은 음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목은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생아자가 됩니다.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되면 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인성도 음이 되죠. 어떤 관계? 대 음이니까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성?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병화가 아닌 정화는 순목이 왕해지게 되면 금방 불을 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시 왕해지면 병화는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정화는 모왕하게 되면 목이 다시 어머니가 왕해지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다, 모왕좌세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금으로서 뭘 해줘야 된다? 벽갑 해준다 했죠. 벽갑. 인성으로서 재성을 억제해주고 통제해줘야 된다. 재극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재극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할 때 용재파인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재 파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목이왕에서 경금으로서 목을 벽갑 인정하는 경우에는 탐재파인이 아니고 용재파인하는 것으로서 좋은 재극인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주가 있었을 때 탐재파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극인은 어떤 재극인?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이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재극인은 좋지 않다. 그래서 같은 재극인이라 하더라도 용재파인은 긍정적인 개념, 탐재파이는 부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경금을 아울러 쓴다라고 했는데, 연지의 인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순목이라 좀 그렇지만은 인목은 능히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천간에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묘목, 인목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제 인성이 정화 입장에는 굉장히 왕한 것이고요. 자칫 모왕자사해서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얻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같은 비겁인 화라도 봐가지고 화가 좀 왕해지게 되면은 모왕자세가 되지 않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한 점이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모왕자세가 돼가지고 마마보이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애정이 강할 때 자식을 많이 놓게 되면은 그 애정이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비경겁제가 많은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왕한 목의 기운을 그냥 왕한 화로 설기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은 건 재성을 봐서 뭘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뭐 자식을 많이 낳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또 관사론잡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관사론잡보다는 개수가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뭐 개수는 정관 뭐 이렇게 표현해서 뭐 좋게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정화 음화인 정화 입장에서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다 불편하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화가 칠살 개수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 피면 바로 누가 와서 물 부어서 불 꺼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일지 해수가 있죠. 정해 일주 이렇게 되면 제가 정해 일주입니다. 정해 일주인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일지의 정관인 사람 꼼꼼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요. 해준 간목이 있기 때문에 또 간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나름대로 인자한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개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게 성격이 변하고 의외로 진취적이지 못하고 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해수가 있어서 해묘한목해서 인성은 다시 왕해지게 되고 개수도 어차피 임수도 마찬가지로 해수 아무리 해묘가 합을 한다 하더라도 저 수는 뿌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성은 또 왕하긴 하지만 저 개수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개수는 뭐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제거시켜도 괜찮고요. 아니면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되어 가지고 뭐 목생과 화생돼서 살인상생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살인상생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섣불리 금만 보게 되면 오히려 금이 수를 생겨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원래 목이 왕하면 경금 쓰는 걸 좋아하지만은 오늘같이 임계수 특히 개수가 투출된 상태에서 천간으로 경신금 투출되어 봤자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토를 봐서 제거를 하거나 차라리 그냥 화가 좀 많아가지고 그냥 일간 정화 좀 왕해져서 좀 무덤덤해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경금을 봐서, 벽갑인정, 이런 벽갑인정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 게 해자수를 보고 인계수 투출되어 있으면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수 굉장히 왕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금이 이 벽갑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금이 다시 수를, 물론 이제 경금이 뿌리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를 생하고 이 개수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으로 이제 화살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묘중 있는 간목을 쓰지 않고 인중에 있는 간목을 써서 화살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 이거는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한습해진다. 조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도 괜찮고 토운도 괜찮은 것이 토운이 오게 되면 저 관사를 좀 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화 토운이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게 더 좋겠네. 개뿔 좋긴 뭐가 좋습니까? 목화 토운이 다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주가 안 좋은데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이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지 이게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대박 나겠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용신이 뚜렷하고 일간이 왕해야 좋은 것이지 목화토운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쪽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신해시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뭐 해수 봤죠? 신금 투출되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경자시하고 신해시 이것도
칠살무제라고 봐도 상관없어. 천간에 있는 칠살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어떻게 될지,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금운 가가지고 무신대운 기유대운 내지는 정유 무신대운 대 인신축 묘유축 하게 되면 이건 전문용어로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이민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임수가 도출 때 지지는 이제 인해한복 해묘한복해서 목국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역시나 천간의 칠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칠사를 제하는 운을 만나거나 칠사를 어떻게 돼 화하는 운을 만나는 게 좋겠죠. 무토운이 오거나 차라리 간목운을 천간에서 만나는 것이 좋은데, 지지에 목이 많은데 또 목이 필요할까요? 지지에 목이 많은 거하고 천간에 있는 칠사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묘시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되면 좋지 못한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 것이다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갑진시되게 되면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생에서 살인상생 될 수가 있겠고요. 기토가 을사시는 사해충 돼서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뭐 개수가 있어서 차라리 사해충에서 날라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충일시시로 충되는 것은 내 배우자군과 내 자식군이 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건 좋지 못하고요. 오시는 칠사는 구제할 수는 없지만 일간이 뿌리를 튼튼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 개수, 오늘의 핵심은 어디 있다? 이 개수에 있습니다.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호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무토로서 이제 요거를 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해수 신금에 있어서 임계수가 새를 얻기 때문에 이 또한 목화운으로 가거나 토운을 만나서 저 개수를 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기유대운은 기토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 개수나 임수를 좀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무토라야지만 저 임계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는 시제 술토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경금이 도출하게 되면 술을 생수하기 때문에 또한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봐서 임계수가 도출되어 있는데 저 개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를 볼 수 있는데, 뭐 갑진시는 간목 도출돼서 나쁘지 않고요. 무신시는 무토가 저 개수를 제할 수 있고요. 이도 저도 뭐 화살도 아니고 제살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병호시를 얻는 것도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민년 개묘월, 내일 이제 청명 이전으로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이제 4월 4일 내일이 또 식목일이고 하다 보니 이제 슬슬 이제 눈으로 이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봄 금방 지나가죠. 옛날 같에는 사계절이 뚜렷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봄과 가을이 오는 듯 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봄이 왔는가 싶으면 바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봄 잘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좋은 시절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